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근에 55세부터 65세 이상 해당되는 복지 혜택 7가지 준비했습니다. 2024년 올해 최신이지만 예전과 같은 혜택도 있고 새로운 복지도 있으니까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모든 혜택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혜택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꼼꼼히 잘 챙기시면 제법 쏠쏠하고 짭짤한 것들이 많으니까 잘 챙기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젊으신 분들이 보더라도 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나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 좀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꾹 한 번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본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5월이면서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시고 문화생활, 여행, 그리고 많은 혜택들 꼭 챙기세요. 첫째, 65세 어르신 문화활동비 지원입니다. 먼저 전액 무료 입장 가능한 곳은요,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입니다. 입장료 50% 이상 할인해주는 곳은 국공립국악원이고요. 입장료 50% 할인해주는 곳은 국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입니다. 다만 개인이 대관해서 하는 공연장은 제외입니다. 입장 시에는 신분증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장소인데요. 경복궁 야간 관람입니다. 만 65세 이상 모든 분들이 무료 관람이 가능한 곳으로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경복궁 야간 관람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장소인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흥내문에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예매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편하게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제가 적극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 입장하고 싶어도 표가 매진돼서 못 가서 아쉬워하는 장소입니다. 둘째, 교통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은 전액 무료 이용 가능하고요. 교통비 30% 감면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입니다. 다만 KTX하고 새마을호는 토, 일, 공휴일은 제외되니까 주말에는 무궁화호를 이용하시면 그대로 30% 감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근열차 이용시는 50% 감면해 드립니다. 이용시 신분증 보여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은 코레일 1544-7788번입니다. 항공요금 감면은요, 대한항공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10% 감면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국내선만 됐었는데요. 이제는 국제선도 할인이 가능하니까 여행 가실 때 꼭 활용하세요. 이용 시에 신분증 제시하면 되고요. 다만 성수기와 일부 노선은 제외인데요. 이 부분의 문의사항은 대한항공 1588-2001번입니다.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20% 감면해 드립니다. 이용 시 신분증 제시하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번입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료 할인입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70세 이상 어르신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서 감면해 드리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됩니다. 소득 조건은 월 360만원 이하이고요. 재산은 6천만원 이하이면 30% 감면, 9천만원 이하이면 20% 감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10% 감면해 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조건이 월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30% 경감해 드립니다. 좀 더 궁금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1000번입니다. 넷째는 통신요금 감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의 분들은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2,000원 미만인 경우 50% 감면해 드리고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모두 합쳐서 최종 청구된 금액에 최대 11,000원 감면해 드립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통신요금은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요금 감면 동시 신청 가능하고요. 이동전화 감면을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할 경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지사로 하시면 되고요. 복지로 또는 정부24 전용 ARS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기초연금 신청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잘 얘기 안 하는 사항 말씀드릴 테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꼭 들으세요.
만 65세 생일의 전달부터 신청하시고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의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참고하실 사항은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기초연금 상시 근로소득이 있어도 110만 원은 우선 공제하고 여기에다가 3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08만 원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신청할 때 다른 사항보다도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의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생뷰티풀 옆집 아저씨 채널 기초연금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섯째,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2024년 3월 1일 기준이고요. 대상은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88만 6,880원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궁금해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 말씀드릴게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 인수를 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고요. 연금 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두 번째로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의 공시 가격 등은 조건 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요.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남은 차액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기속이 되고요.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많을 경우는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입 방법은 한국주택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7번째입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추가했는데요.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내용은 전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이고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조건은 거치기간 1년에서 2년 선택 가능하고요. 5년 원금균 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니까 최장 7년 상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방법은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이상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